안녕하세요. 신비한 비결 타로의 비결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연말, 특히나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데 솔로분들의 연애운을 한번 볼까 해요. 그래서 일단 카드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A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A카드들의 전반적인 느낌을 보면 A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애를 신지 좀 오래되셨을 것 같아요. 41번 카드가 의미하는 게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잠재력이 크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다른 키워드가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환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오래 쉬었다라는 느낌을 더 받은 이유는 두 번째, 세 번째 카드에 있어요. 62번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인 것에 대한 예민함, 또는 준비가 필요한, 또는 식별, 뭔가 논리적인 이런 느낌의 카드예요. 그래서 일단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만, 제 생각에 연애를 오래 쉬신 이유가 굉장히 이상형에 대한 부분이 확고한, 무언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상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을 못 하시는 게 많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지막 10번 카드가 이 두 개의 뉘앙스의 해석에 더 약간 강화가 되는 듯한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10번 카드는 나의 신념, 자존심 또는 고집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연애를 하신 지 오래되셨을 수 있고, 또는 그게 아니라면 이성이 주변에 많아도 내 눈에 차는 사람이 없어서 연애를 안 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A카드를 뽑으신 이 상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은 정말 내 삶에 스며들 수 있는, 정말 내가 바꾸지 않아도 그 삶의 패턴에 스며들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거나, 아니면 나의 환상, 나의 이상형에 꼭 맞는 사람을 만나지 않는 이상 뭔가 특별한 인연을 만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항상 새로운 시작의 뉘앙스는 주변의 이성에 항상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뭔가 환상을 갖고 있고 나의 이상형이 많고 뭔가 자존심이 세거나 아니면 나의 패턴에 딱 들어올 만한 사람들을 고르려고 해서 연애가 어려우신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나의 마음을 조금 더 누그러뜨리던, 아니면은 어떤 방식으로 행동을 해야 나의 삶에 꼭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 그 카드를 한번 뽑아 볼게요. 일단 가능하다면 어떤 인연이 찾아올지를 보면 지금 알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인연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나 오래된 분들 중에서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게 이제 가족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37번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 있어서 어떤 일이 좀 벌어져야 솔로 탈출을 하실 것 같냐면, 19번 플러팅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정말 알고 지낸 지 오래됐고 친구 같을지라도 분명히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나에게 꼭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카드가 이렇게 나온 것 같은 느낌인데,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된다라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어떤 거를 좀 조심하면 좋냐면, 60번 카드 한계, 제한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이 카드에서 그게 좀 보이는데요.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지금까지 알았던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더 얘기를 드리자면 사실 지금 꽤 친한 친구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전체적인 느낌은 그래요.
자기 눈에 뭔가 안 차는데 자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 있던, 그러니까 이 남자든 여자든 이 사람은 지금 그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냥 친구로만 지내고자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분명히 오래된 친구들 중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의 환상에 맞지 않거나 내 삶의 패턴에 들어올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눈길을 안 주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나랑 잘 맞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잘 재밌게 만날 때마다 진짜 재밌게 놀고, 그런 분이 아마도 지금 만나시게 될 굉장히 큰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기다리시면 안 돼요. 내가 먼저 다가가야 돼요. 내가 플러팅을 해야 돼요. 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 친한 분이 이미 플러팅을 자기는 할 만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께서 안 받아주셨을 확률이 2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뭐 외로움이라는 감정으로 나가설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늦기 전에 한번 만나서 연애 경험을 쌓아야겠다라는 마음일 수도 있고, 어떤 마음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먼저 다가가야 돼요. 이거는 제가 나를 좋아하니까 지금도 내가 조금만 기다려보면 제가 외로워서 먼저 다가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는 절대로 솔로 탈출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한계가 생겨요. 딱 그런 느낌으로 카드의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먼저 다가가서야 가능한 카드의 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인연에 대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꼭 필히 나한테 대시를 했던 친구든 어떠한 상황이든 먼저 다가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인이 생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언제쯤 솔로 탈출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카드를 뽑아 보겠습니다. 사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바로도 가능하다고 보여요, 사실은. 그럼 언제 솔로 탈출이 가능할지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남은 11월 달 안에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일단 3번 메이저 카드 여황제가 굉장히 애정운 관련해서 이해심이 많거나 뭔가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는 느낌으로의 인연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운이 좋은 거는 11월 달로 보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 인연을 만약에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뉘앙스에서 먼저 다가가지 않아서 놓쳐버린다 라고 하면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결국에는 올해 크리스마스에도 혼자 보내시게 될 확률이 아주 높아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만나신다고 해도 11월 안에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 크리스마스에 정말로 누군가와 함께 보내고 싶으시다면 11월 달이 가시기 전에 꼭 먼저 다가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만약에 그렇게 되시지 않는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이 인연을 못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상상력이 더 풍부해져서 이런 사람이어야 돼 라는 기준도 더 강해지실 수도 있고 더 침투하기 힘든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친구도 친구로 남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디로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꼭 11월 달 안에 내가 먼저 다가가서 잡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A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B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B카드를 뽑으신 분들 연애에 관심은 있으셔서 지금 이 영상을 보러 들어오는 오셨지만 사실은 그렇게 연애에 그렇게까지 막 목매다니시는 분들도 아닌 것 같고 연애하면 하면 나한테 좋긴 하겠지만 아님 말고라는 좀 생각이 있으시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 이런 느낌으로 좀 들어온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52번 카드, 이게 이름이 산이에요. 산. 왜 산이냐면 여기서도 지금 그림을 보시면 가만히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내 내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산처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다 라는 걸 얘기해주는 카드거든요. 이제 그게 나왔다라는 거는 독불장군처럼 연애를 위해서 내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 라는 의미로 좀 해석이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래도 연애를 하면 좋지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43번 카드 때문이에요. 43번은 통찰력, 돌파구 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뭔가 그래, 연애를 하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바꿀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새로운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고 내 삶이 더 풍부해질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긴 하겠지만, 사실은 그마저도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지, 지금도 충분히 내 스스로 삶을 즐기고 계신 분들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28번, 웬만하면 제가 좋아하지 않는 카드이지만 지금 이 앞에 두 개의 카드의 뉘앙스에서 봤을 때 지금 B 카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있는 나의 시간이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혼자 있으면서 삶의 의미도 잘 찾고 있고, 그냥 내가 혼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들을 해결하고 이런 것에 굉장히 만족하시면서 잘 지내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모르겠어요. 이제 한 번 더 카드를 뽑아 볼 건데, 요 세 가지 카드로만 봤을 때는 연애를 못하기도 못하거니와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크리스마스고 연말이고 잠깐 나도 뭔가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그렇게 해서 뭔가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연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 라고 순간순간 생각은 지나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고 있는지 원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있는 것도 만족스럽지만 그래도 올해 연말에는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어떤 인연이 나에게 다가올지, 그리고 그 인연과 만났을 때 어떤 것을 조심하면 좋을지를 한번 볼게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제가 보기에는 이상형이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 나타날 확률이 꽤 있어요. 41번이 이상형, 환상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상형이 지금 혼자 있으면서도 굉장히 즐거운데 그 상황에 혼란을 가져올 거예요. 근데 이 혼란은 제가 보기에 나쁜 혼란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지금 그 나만의 성이 완고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연애를 하려면은 분명히 이상형인 사람이 딱 침투를 해야 될 거고, 그렇게 왔을 때 여러분의 삶을 조금 헤집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헤집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너무 지금 굳어있는 삶을 풀어 헤치기 위해서 혼란을 갖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B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연애에 관심이 없을지언정 연애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분명히 나의 삶의 패턴을 망가뜨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더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고 나를 방해하고 이렇기 때문에 혼란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 성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워낙 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나의 성에서 벗어난 그런 게 오면은 그거를 방해한다고, 혼란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게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느껴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필요한 혼돈을 갖고 올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돌파구라고 할 만한 것을 감정적인 영역에서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의 이상형이라고 할 만한 이 사람이, 또한 나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이 사람이 언제쯤 나에게 나타날지 한번 시기를 보겠습니다.
그림만 봐도 감이 오시죠? 언제가 될지. 이게 11월 달이고요. 12월 중순 이전이고 12월 중순 이후 크리스마스 전 그때예요. 8개의 검, 5개의 컵 카드 둘 다 가능성이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12월 중순 이후 크리스마스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 이상형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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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 전까지는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신 대로 사시면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한테 딱 맞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 그분과 한번 어떻게 미래를 그려갈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카드 느낌이 굉장히 고집이 세고 겉으로 봤을 때는 아 나는 연애 안 해도 돼 라고 하는데 이렇게 귀한 인연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는 이번 연도 가시기 전에 연애를 시작하실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여요. 이거를 깨고 들어올 만한 보통이 아닌 사람이 찾아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나에게 꼭 맞은 이 이상형이 과연 어떤 식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조우를 하게 될 것인지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아마 요 두 카드를 봤을 때 이전에 만났던 분들 중에서 정말로 이상형이었는데 내가 좀 상처를 받고 헤어졌던 사람 중에서 있었다면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뭔가 마음을 닫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전 연인에게서 받았던 상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이거를 보니까 드네요. 근데 그렇게 상처를 줬었던 아니면은 상처를 주지 않았어도 어쨌든 헤어졌던 그 전 연인들 그분들이 이상형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다시 그분들과 만날 확률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일하시는 곳에서 만나게 될 확률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가장 복잡하겠어요. 카드가 보면은 둘 다 어떻게 보면은 만나고자 한다라고 마음을 먹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죠.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거래처의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고객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내가 일을 하는 터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관련된 거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관계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전 연인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분명히 도움될 만한 부분이 있어 보여요. 하지만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 굉장히 많은 플러스적인 요소들이 삶에 찾아올 걸로 보여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셔서 다시 한번 연애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C카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C카드를 뽑으신 같은 분들 경우에는 썸 타는 분이 있어 보이는데요. 썸을 아주 간질간질하게 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썸을 타고 아직 그 이상으로 진전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무언가 아직은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게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그거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하지만 이게 지금 그 부분이 제 생각에는 성격 차이이거나 아니면 뭔가 조금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부먹파인데 저 사람은 찍먹하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성향이 안 맞는다라고 느껴지는 부분 때문에 지금 간을 보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 그거를 뒤집을 만한 사건이 곧 올 걸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 51번 카드는 키워드가 충격이에요.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거는 충격적인 이벤트, 치명적인 이벤트라고 쓰여 있고 이 이벤트를 통해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는 솔직히 50대 50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카드를 더 뽑아 볼 거고, 하지만 확실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 이 썸을 어떻게 이어나갈지 올해 전에 분명히 해결될 이벤트가 하나가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 이거, 자 보면 제가 어떻게 펼쳐질지 앞으로의 상황이, 그거에 대해서 한번 뽑아봤는데, 자 보면은 위에 있었던 6번 카드의 키워드는 마찰 갈등이고, 그거에 대한 키워드가,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51번 카드가 이제 치명적인 사건, 충격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썸을 타고 있는 분과 더 깊어지기 위해서 마찰이 일어나게 되는 이벤트가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펼쳐질까에 대해서 봤는데, 둘이 이야기는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둘이 말도 잘 맞고 뭔가 서로를 이런 식으로 위해 주는 게 필요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착각착각 들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사건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이 일이, 그 사건이라고 하면 그 썸이죠. 42번이 이제 마무리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잘 되고 대화도 잘 되지만, 우리는 결국 더 가봤자 별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서로 생각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조율하는 그 사건 자체에서 뭔가 감정적인 게 일어서 서로 싸우거나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이성적으로 서로를 잘 수용하면서 대화는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우리는 여기까지구나 라는 생각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분들에게 새로운 인연이 있을지 한번 뽑아 봅시다. 제가 요거를 지금 카드를 한 장 한 장 뒤집어 보다가 첫 번째 카드 딱 뒤집었는데 방해 요소라는 카드가 딱 나와서 아이고 이거 없겠다 싶었는데, 다행히 두 번째, 세 번째 카드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강하게 보여주는 카드들이라 진짜 심령 감사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게 39번이 방해 요소라는 키워드가 있지만 또 다른 이면에 이렇게 좋은 카드들이랑 같이 나왔을 때는 어떤 카드가 나와 있냐면요, 내 소울메이트를 만나기 위해서 도발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도발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리를 달달달달 떠는데 그거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내가 이 사람을 도발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에 넘어오나 안 넘어오나. 그래서 39번 카드가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미래적으로 뭔가 썸을 탈 수 있는 사람이 또 나타날 거라는 의미가 강하게 나왔다라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이 상대를 골라야 되냐면요, 내가 도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는 상대를 고르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어떻게 툭 도발을 했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뭔가 거기에 반항을 딱 했거나 뭔가 이렇게 반응을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거기까지인 사람이라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떤 도발을 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 버리면은 오히려 그게 더 매력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도발을 하는 카드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대화가 잘 되는 상대가 있을 거고, 미래를 같이 그리기에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 나타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게 하나가 남았죠. 이 사람을 언제 만나게 될 것인가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자, 시기적인 것에 대한 카드를 보면 11월 중순까지 중순 전까지도 나쁘지 않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11월 중순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요때 12월 1일부터 12월 중순 이전까지 만나는 사람을 도발했을 때는 분명히 어느 정도까지는 도발에 대해서 받아주다가,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하다가 어느 순간 딱 반응을 해버리는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은 좀 연애 운이 많네요.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되는 그런 카드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12월 중순 이전에 만났던 사람은 처음에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결국에 진짜 괜찮은 사람은 12월 중순 이후에 만나게 될 사람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은 정말 이 카드에서도 느끼실 수 있듯이 조화로운 사람을 만나서 정말 미래를 그릴 수도 있을 만큼 내가 잘 맞는다고 느낄 사람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의 도발에도 함부로 넘어가지 않고 정말 내가 미래를 그릴 만한 그런 사람을 어디서 만나게 될까요? 그거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장소로 봤을 때는 어디 여행 갔다가 만나시려나 봐요. 내가 어디가 놀러 갔다가 거기서 인연을 만들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참 희한해요. 이 카드에 또 담겨있는 다른 의미 중 하나가, 이 카드에서 만난 인연이 되게 미래를 같이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만한 느낌의 애정운이 담겨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가셨다가 만나시는 인연에 대해서 한번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도발도 잘 해보시고 하면은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C카드를 뽑으신 분들, 지금 인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 다가오는 새로운 인연의 기대감을 부풀고, 여행 가실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은 여행 가시고, 그렇게 한번 나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C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